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제촌 자경하면은 최대 1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까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가지고 9억을 하다가 12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도시에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주택을 매도했을 때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이 농지 같은 경우, 농촌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택이 12억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농촌에 있는 분들이 재테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비과세 제도 때문에 그렇죠. 주택 비과세 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몰리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런 세금에 있어서도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주택 플러스 농지를 합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제도가 신설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면 제도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거든요. 조세특례 제한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69조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으로서 8년 이상 자경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100%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100% 감면인데 왜 1억 감면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133조입니다. 133조를 보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이 종합 한도입니다. 두 개를 포함해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얼마냐면 과세 기간별로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 때문에 100% 감면을 해주겠는데 과세 기간 1년 안에는 1억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억을 감면받은 이후에 4년 동안은 1억을 감면받을 수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농지를 팔 때 한꺼번에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1억을 감면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1억 감면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조세특례제한법 연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면 연역이 나오거든요. 법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처음 등장한 법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그 법이 조세 감면구제법이었습니다. 1994년 3월 24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작될 때 감면 한도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입니다. 조세감면구제법 55조를 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에게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겠다는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 조항이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종합한도가 얼마였을까요? 119조로 가겠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종합한도가 나오는데요. 이 종합한도가 과세기간별 1년이죠. 1년에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94년 30년 전에도 1억 한도에서 감면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1억이 30년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1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연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1994년에 1억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30년 전 1억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얼마일까라는 SNS를 보게 됐는데요. 나스닥은 19억, S&P 지수 11억, 압구지역 현대아파트 37억, 금 6억, 삼성전자 50억, 이렇게 30년간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음마아파트가 한 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질 당시는 1억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자경하는 농민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줘서 양도소득세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1억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마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일 정도이니까요, 1억을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억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지 양도세 감면도 94년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을 물가 상승률 정도만이라도 반영을 해서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 비과세가 12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복잡한 도심으로 몰려드는 이유, 그리고 돈이 거기로 몰려드는 이유도 분명히 이 주택 비과세 제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차별받는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농민들은 수십 년간 이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정도에는 본인에게 어느 정도 큰 수익이 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주택에 비해서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 15년 이상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오랫동안 농사 짓는 분들은 30년, 50년도 농사를 짓거든요. 자격 농지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공제를 15년이 아니라 30년, 40년 이렇게 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신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주택 플러스 농지를 합쳐서 12억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감면을 많이 해주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 때문에 정말로 농사를 지어서 농지가 본인의 전 재산인 이런 분들에게 상당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는 도시민들이 하는데 이 투기에 대한 제재가 실질로 받는 분들은 농민들이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찬반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 또 나라에서 건전한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 말이죠. 식량 안보 때문에 농촌에 있는 농지는 절대 농지로 묶어놓고 절대로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만 도시에 있는 땅은 수천 배, 수만 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주택 비과세 12억까지 받을 수 있고 농민들은 기껏해야 1억 정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 굉장히 차별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은 더욱더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현실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차별받는 농민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994년도에 1억이었던 게 30년 지난 지금도 1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994년도에 1억만큼 현실화해가지고 8년 자격 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요, 댓글을 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